제명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제명이 얘기하는데 호중이 너가 왜 나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호중이 사실 어디 도망가겠어요. 그렇게 유명 인사고 지금 서울 뭐 전국 콘서트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위증 교사해가지고 위증했는 사람이 형사 처벌까지 했고 자백까지 하고 있는데 그 위증 교사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불구속이야. 왜냐? 야당 대표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지금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지금 이 절대 진리를 깨트린 거죠. 예. 그러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이게 힘이 있는 사람이건 힘이 없는 사람이건 돈이 있는 사람이건 돈이 없는 사람이건 이게 우리들이 지향하는 사회적인 정의이고요. 그래서 박 대통령도 구속됐고 그럼요. 경제 대통령 이재용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구속됐던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당시에 보면 아주 장차관들 죄다 구속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냐. 이재명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는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위증 교사 혐의가 있는 거예요. 위증 교사 혐의가. 그럼 이거 위증을 했던 전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보고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일반인도 아니죠. 뭐 가수인데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누가 봐도 불공평하구나. 둘 다 잘못은 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벌을 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다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하게 하고, 네, 어떤 사람은 이 지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속 수사를 하겠다. 야. 이것은 잣대가 틀렸다. 근데 잣대가 어떤 게 틀렸냐면요. 저는 여기 김호중이 구속 수사하는 게 틀렸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 팬들이 화내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시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건 법이 정한 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 수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적용이 틀렸던 거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시키지 않고 지금 저렇게 활개를 치게 놔두는 겁니다. 구속 수사 됐었으면요, 이거 6개월 안에 판결 났을 겁니다. 1심 판결. 맞아요. 근데 지금 뺏지 못 알았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결국에는 이재명 가슴에 22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거는 저는 법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담당 영장 기각 판사지. 네, 담당 영장 기각 판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유도 참. 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 글귀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사법부의 일부죠.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은 반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왜냐면은 사법부가 정말로 얼마나 지존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상권 분립의 하나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사법부에서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 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 적용을 할 때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고 권위도 쓸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 참. 근데 흥미로운 것은 지난 5월 26일 날 한겨레 신문 사설이에요. 이게 정말 너무 재미있었는데요. 제목이 비뚤어진 스타의식, 팬덤 문화에 경종 울린 김호중 구속.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김호중을 이재명으로 바꾸면은 여기 싱크로율 100%라며요. 그러네요. 한번 여기 조금 일부 좀 소개시켜 주시죠. 그러면 이름을 바꿔볼까요? 아, 예. 비뚤어진 팬덤 의식, 팬덤 문화에 경종 울린 이재명 구속. 생각만 해도 좋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우리 재명이 구속되는 날 한겨레에서 이런 사설 실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난리가 났겠죠. 검찰 탄압이다. 검찰 독재다. 부당한 구속 수사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한패다. 온갖 비난 다 나왔을 겁니다. 근데요, 이게 저는 사실은 이 이재명 사건도 되게 안타깝게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금 범법행위, 범죄행위들로 인해서 구설수에 올라가고 수사가 들어가고 재판에 들어가는 것. 전 이거 언젠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든 야든. 이게 얼마나 수준 낮은 행위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범법행위나 범죄 혐의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슬픈 사건들이에요. 근데 더 슬픈 것은 내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도 간혹가다 범죄 저지르는 의원들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 통상요 자기 반성으로 시작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실제 국민의힘은 그래가지고 영장 국회에 통과 다 시켜가지고 구속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무죄로 판결 나는 분들도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그렇죠. 말을 해요. 예, 내가 죄는 저질리지 네. 않았지만 나 깨끗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를 저질러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 지금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다 오리발이에요. 오리발 내밀고 나서 국민들 대국민 사기극을 지금 계속 펼치려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무죄라고 추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뭐라고 하냐면요. 탈탈 털어놓고 증거 하나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법을 잘 아시지만은 여기에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또한 직접 증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러면 이런 증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장 8년과 경기도지사 4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런 수많은 사건들의 수장이에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보고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민주당에 대한 지금 재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들이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짜로 죄가 없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된 판결, 신속한 판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네, 신속한 그렇습니다. 판결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한길에 사설 내서 그 음주운전을 이 대장동으로 김호중을 이재명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한 두세 줄만 읽어드릴게요. 아유. 너무 신기하더라고. 대장동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온갖 사법 방해를 일삼다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아직 여기는 구속은 아직 안 네. 됐어요. 가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스타의식과 팬덤 문화를 되돌아보게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연예인을 정치인으로 바꿨습니다. 무조건 옹호하고 나서는 일부 극성 팬들과 이를 뒷배삼아 일탈 행위를 서슴지 않는 무책임한 스타의식이 급기야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와, 똑같네요. 너무너무 네. 똑같지 않아요? 그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시일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그 김호중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다. 여기는 그냥 김 씨라고 할게요.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냐라고 일갈했다. 실제 위증교사가 그거잖아요. 그럼요. 위증하면은 나는 무죄가 되고 너는 위증해서 나중에 처벌될 수도 있지만 그건 네 상관이고 그 얘기인 거죠. 그럼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한겨레가 김 씨의 삐뚤어진 스타의식을 꾸짖은 것이다. 야, 이와 관련해서 그 김호중 팬클럽 성명서가 있는데 여기도 촌철살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조국을 얘기하겠죠.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에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도 받지 않은 무쇠부리의 피의자.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약간 팬덤 문화 자체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의 어떤 매력에 의해서 지금 일정한 양의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팬덤 문화를 어떤 나라에서도 완벽히 막을 수 없다. 정치든 연예계든. 근데 이명웅이라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팬덤 문화가요. 진짜. 굉장히 모범 사례예요. 음흠. 근데 이 팬덤의 모토가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에요. 오. 네, 그래서 이게 기부 활동도 하고요. 또 이게 이명웅 콘서트에 가보면은 아들들이, 자식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모시고 온 풍경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정치 팬덤들도 저는 변해야 된다. 개딸 부대처럼 막가파식으로 이재명이 했으면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요. 이러면 이게 대한민국 정치를 후진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의 팬덤 문화가 선한 영향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김민수의 팬덤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변호사님의 팬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잘할 땐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 좋은 정책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거는 김민수, 최진영 너희 안만 좋아하지만 이건 너 좀 잘못했다. 이거 빨리 사과해라. 그렇죠. 예, 이런 건 반성하고 빠르게 사과해라라고도 해주고 그럼 이런 문화가 돼야지 정치인들이 야, 내 팬들로부터 외면받기 싫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야, 내 팬덤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보호해주네. 그럼 이건 결국은 팬들이 악인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네. 일반적인 악인을 거악으로 키우는 거예요. 금쪽이 만드는 거네, 금쪽이. 그럼 이런 문화는 결코 안 된다. 예.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면 해초리도 될 줄 알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치 팬덤 문화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진다라고 하면 팬덤이 꼭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 팬덤 문화가 정치를 발전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해초리도 들어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뭐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지난번 그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법원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면 과연 김호중이 같은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면요. 지금 민주당은 총선에 이기질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고 있는지. 방탄이 방어가 아니에요. 공격입니다. 공격이야. 네, 공격입니다. 네.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걸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특검으로 공격하고 있고요. 입법으로 공격하고 있고요. 거부권 행사 유도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공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법 리스크가 탁 터지는 순간에 민주당 전멸입니다. 그렇죠. 예, 전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사법 리스크들을 조목조목해서 계속 파헤쳐내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선한 영향력 그 말씀하셨는데 김동민님 같은 경우에 BTS가 뭐 그 생일 이벤트로 해서 또 어려운 우리 특히 여학생들을 위해서 그 위생용품을 또 많이 기부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뭐 전재영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매력 때문에 모인 게 아니다라는 말씀. 전혜영님, 김민수 대변인, 전지현 변호사님, 최진정 변호사님, 정혁진 변호사님, 왕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팍팍. 항상 너무 저에게 힘이 됩니다. 복덩이님, 이재명 조국 처리되었으면 이 지경이 안 되었죠. 정말 사법부의 역할, 그럼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보루, 단순히 법치주의뿐만 아니고 윤리의 어떤 그런 기본까지도 그 세팅을 해주는 것이 사법부인데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고 그리고 판결을 계속 미루기만 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법적 윤리적 기준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와 같은 모든 기준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할 것은 정말 신속한 재판, 신속한 수사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서 무너진 법적 기준을 도덕적 기준을 새로 세워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민수 최고 최변님 화이팅. 특히 우리 김민수 우리 대변인님 우리 오둥이 아빠로서 그리고 이게 사법부가요.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미룬다거나 네. 그리고 지금 수사에 이렇게 안 나와도 강압하지 않는다거나 지금 조사에 임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이요.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편중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부는 법에 의한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 절차에 의한 판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왜 정치적인 걸 고려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 죄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었다라고 하면요, 사법부의 이 재판 지연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효과를 갖고 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지금 사법부가 이걸 속도를 내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에 사실 그랬잖아요. 이화영이 재판이 다가오는 6월 7일인데 이화영의 변호사가 법원에 선고기일 연구 신청을 하면서 이유가 이화영이 무죄니까 무죄면 빨리 판결을 선고해서 나의 무죄를 입증해달라라고 하는데 이화영이 유죄가 나오면은 거기에 공범으로 사실상 기재된 이재명이가 유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정치 일정에 차질이 벌어지기 때문에 재판을 변경해달라. 이게 도대체 이화영의 변호사입니까? 이재명의 변호사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해석해 보면 대놓고 우리 유죄 맞는데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유죄 맞으니 정치적인 해석을 충분히 해서 재판을 미뤄라. 네. 이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에요. 그렇죠. 협박이죠 이거. 협박이죠 네. 그거는. 너희 지금 우리 이 180석 넘게 갖고 가는 거 봤지? 근데 지금 이거 자칫하면 이재명 대표까지 밝혀지면은 니네 뭐 되는 거야? 적절히 복수 밀어. 된다는 거지. 적절히 밀어. 네. 적절히 밀어. 안 그럼 우리가 진짜로 이거 다음 정권 찬탈했을 때 찬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맞아요. 탄탄하려고 네. 하잖아. 탄핵하려고. 예. 다음 정권 우리가 찬탈했을 때 니네 가만 안 둬라는 협박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아유 참 화가 나네. 화가 나. 아, 예, 아. 돌아가는 게 화가 납니다. 네, 정말 빡치고 열받네 진짜. 복덩이 범죄자가 불체포특권에 대통령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가 찹니다. 좌파는 자기 편은 죄가 있어도 편든다라고 햇님이 말씀해 주셨고 마리골드님 보수는 보수가 잡아요. 좌파는 가만히 있어도 보수가 알아서 잡아줍니다. 라고 하면서 참 우리 자유우파에 단합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님 이재명 하루빨리 구속시켜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만 오히려 이화영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 6월 7일 판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이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가지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아주 핵심적인 판결 선고일이기 때문에 그때 정말 저도 가능한다고 하면은 현장에 가서 한번 실황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다만 또 전재현 변호사님이 그 말씀드렸더니만 걱정하시면서 저 변호사님 거기에 개딸들 모여 있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조심해요. 그 정도로 개딸들은 자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린치 가하는 것까지도 지금 할 수 있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총알이 한 방 있으면 쏴주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이게 이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최근 당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예, 당론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이게 처벌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론 왜 계속 떠드는 걸까요? 이거 지금 체포동의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지난번에 본인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드라마. 예. 부결을 흡수했는데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돼 버렸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 반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진짜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무서운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재판 판결 1심 판결 잘못 나가지고 만약에 이게 뭐 이 머릿속이 복잡한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인데 이게 만에 하나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우리 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해서 내가 되면 어떡하지? 구속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 대표 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대표 또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 그립을 놓는 순간에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을 지켜줄 것은 이게 내가 뽑아놓은 이 22대 국회의원들 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근데 여기서 이탈표가 발생한다. 불안한 거죠. 왜?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인격이나 존중으로부터 내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자기가 압니다.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대다수가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 그렇죠. 자기가 제일 잘 알 거예요. 근데 자기 힘이 떨어지는 순간 이거 언제 등 돌릴지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서도. 지금 이거 지금 자기 말 100% 다 들었으면 저런 결과가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그렇죠. 그제 최상병 특검 재의결할 때 민주당 출신 의원 중에 안 나오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동작구의 이수진 부장판사 출신 이제는 전 의원이 돼버렸죠. 거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공천 안 주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취권 수진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재명
관련되는 판결문을 봤는데 그거 봤더니만 이재명이 나한테 거짓말했어. 우리를 속였어. 그거 있는 그대로 판결문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은 무기징역감이야. 이런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 충격과 트라우마를 아마 이재명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럼요. 그런 생각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형사상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죠. 지금 이 불법 대북 송금 같은 건 국민 안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면 3,600년 징역 때렸을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쉬운 사건이 아니다. 이거 진짜로 얼마나 이게 심각한 사건인데요. 네. 심각한 사건이죠. 아, 우리나라니까 뭐 이게 지금 12년, 15년 구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 오양님 또 윤도 지지율 안 오르는 건 구속해야 될 것들을 못 넣어서 떨어지는 것이죠. 이젠 간절함이 자꾸 멀어져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날이 밝기 전 새벽녘이 가장 어두운 겁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 결과 속상하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마치 저는 20대 총선 이후에 18개 상임위 싹쓸이 해가고 그래서 민주당이 다 이길 것 같았는데 이어서 있는 그 지방 자치단체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다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방어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세워서 나간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